예, 그런 보도로 지나서 벌써 한 2년가량 지났습니다. 그에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2년 전 저희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서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국가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26일자 보면은 세계일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 그리고 적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자 세계일보에 대한 공격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월 2일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더욱더 이제 명확해집니다. 비선 실세 보도도 그 자체가 문제다. 외부 유출 혼란 갈등 그리고 국기 문란 행위고 공직기관 문란 중 적폐 중 하나다.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방역의 업무일지에 명확히 나타나 있죠. 예.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경에는 세계일보 사장 교체 움직임, 현재 사장 지지 세력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조항 규정에는 언제쯤 해임이 됐습니까? 제가 2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됐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해임하려고 밀어내려고 했었던 거죠.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공개하겠습니다. 당시 2년 전에도 계속 취재 중이었었는데요. 바로 28일 날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특별 취재팀이 계속 취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해임되지 않고 사장으로 계속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이 넘버 1, 2, 3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근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로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아니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영한 비방록 보면은 11월 25일에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검토하고 11월 26일 날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고요.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공격 방안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6명 고발하는 게 나오고요. 12월 1일 날 세계일보사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12월 9일 날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12월 10일 날 세계일보 보도 파문이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나오고 12월 31일 날 조웅천 영장 가게 되고 1월 2일 날 세계일보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의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방록대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죠.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났거든요. 그 문건이 몇 %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90% 이상.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진실이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모든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되고 비서실장한테도 보고가 됐어요. 예, 다 보고가 예. 된 거라고. 근데 김기춘 실장이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정윤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증한 거로 봅니다. 100% 위증입니다. 예.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달에 1월 6일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인가요? 10월 말인가? 그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예,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독점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게 어떤 뭐 특수한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세계일보하고 그 최순실하고 다른 언론기관은 찾지도 못했는데 세계일보는 가서 독점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직할 당시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해서 세계일보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이 최순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경찰 쪽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현일 기자한테 알겠습니다. 전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애국심이 있는 경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개 청와대 특급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혹시 다른 거 하나 정도도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이제 8가지가 아직 이제 미공개가 된 건데요. 대기업, 이제 대기업의 비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스포츠 미르재단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가 판단할 때 그 대기업 비리들을 저렇게 청와대가 입수한 거는 이때 활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을 해서 극비 보한 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한규 증인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지고 이 있습니다.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식과 대법원장이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를 마치 귀동량에서 자랑스럽게 폭로하듯이 그 문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사법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필요시에.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개인의 사생활까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평상시에 모든 부장판사급 이상 네. 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네. 사법기관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찰을 해서 약점을 잡고 있다가 적절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이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다. 네. 어느 부총리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이다. 예.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경진 의원 말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 좀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현재 부총리급 현직은 정부 3인 국회의 2분인데요. 2014년 11월 이전부터 현직에 있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로 밝히세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좀 밝히긴 그렇고요. 딱 한 분밖에 없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고 본인에게 굉장히 큰 불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특검의 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항규 정인 분명한 사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당시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문건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제 이름이 예. 포함된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제가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제가 기자라면 좀 더 팩트를 더 확인해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서 또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가 제가 해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모를 지금 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